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곰장어 준비해뒀거든요. 70대 은퇴 용접공에게 걸려온 아들의 갑작스러운 전화였습니다. 평생 무뚝뚝하던 아들이 갑자기 보여준 효심이었죠. 하지만 이 전화 한 통이 평온했던 노인의 일상을 지옥으로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아들이 준비한 저녁 식사에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음모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기계공업단지 근처 낡은 단독주택에서 박철수가 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올해 70이 된 박철수는 평생 용접 일을 하며 살아왔죠. 아이고 허리야. 박철수가 빨래를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박철수의 아들 박민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게 의아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곰장어 준비해뒀거든요. 박철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요. 오랜만에 아버지랑 저녁 먹고 싶어서요. 박철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먼저 연락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혹시 아버지 혼자 오시는 거죠? 응, 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박철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들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알겠다. 몇 시에 갈까? 6시쯤 오세요. 우리 집으로요. 전화가 끊어진 후 박철수는 한참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이웃집 김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철수 씨,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네, 아들이 저녁 먹자고 하네요. 아이고, 좋겠어라. 아들 덕 좀 보는구나. 김할머니가 부러워했지만 박철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4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긴 직감이었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말이에요. 박철수는 옷장에서 깨끗한 셔츠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이럴까? 박철수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준비한 곰장어 생각에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평생 즐겨 먹던 음식이거든요. 저녁 5시 반, 박철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기계공업단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걸었죠. 옛날에는 저 굴뚝 아래서 매일 일했는데 박철수가 추억에 잠겨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졌어요. 왜 아들이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아들 집 앞에 도착하자 박철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평소보다 밝았어요. 뭔가 특별한 준비를 한 것 같았죠. 박철수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 이미경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옷차림도 정성스러웠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박철수가 현관문을 들어서자 곰장어 굽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말 곰장어를 준비한 게 맞았어요. 아버지, 어서 앉으세요. 박민수가 거실에서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말 푸짐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곰장어뿐 아니라 전복, 새우, 고급 소주까지 준비돼 있었죠. 박철수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평소 아들 내외가 이렇게 성대하게 음식을 준비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뭐야? 무슨 특별한 날이라도 되나? 그냥 아버지 모시고 싶어서요. 박민수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박철수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박철수의 평온했던 일상은
걷잡을 수 없는 사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가 식탁에 앉자 박민수가 부산스럽게 접시를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손 좀 씻고 오세요. 화장실 큰 거 말고 안쪽으로 가세요. 왜 굳이 안쪽으로? 그냥 거기가 더 깨끗해서요. 박철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 박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의 행동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소주잔이 이미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잔을 들어 올렸는데 표면에 거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떠 있었어요. 이게 뭐지? 박철수가 잔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소주에 거품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었죠. 아버지, 건배해요. 박민수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미경도 따라서 잔을 들었어요. 뭘 건배해? 그냥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으니까요. 박철수는 잔을 입에 댔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마자 이상한 맛이 느껴졌어요. 평소 마시던 소주와 전혀 다른 쓴맛이었죠. 이 술 이상한데? 박철수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괜찮은데요. 박민수가 자기 잔을 마시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입에 대지 않았어요. 박철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너는 왜 안 마셔? 아, 저 좀 속이 안 좋아서요. 그럼 미경이는? 저는 임신 준비 중이라서 술을 끊었어요. 이미경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뭔가 꾸며낸 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곰장어 많이 드세요. 박민수가 곰장어를 집어서 박철수 접시에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박철수의 술잔을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술 좀 더 마시세요. 아직 음식도 안 먹었는데? 술이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박민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 뭔가 잘못됐다고요. 곰장어를 한 점 집어먹으면서 박철수는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둘 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술 다 드셨네요. 더 따라 드릴까요? 박민수가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됐다. 이미 충분히 마셔서. 그래도 조금만 더요. 박민수가 강제로 술을 따르려 했습니다. 박철수는 손으로 잔을 막았어요. 안 마신다고 했잖아. 그때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미경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전화 받을게요.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지? 박민수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전화기 너머로 이미경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박철수는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미경의 얼굴이 점점 하얘지는 게 보였죠. 그 순간부터 긴장감은 폭발 직전까지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전화 바꿔드릴게요. 이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전화기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저 지연이에요. 딸 박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매우 급한 톤이었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오빠 집에서 저녁 먹고 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보험 계약 확인해 봤는데요. 박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보험이 왜? 아버지 생명보험이 전부 형수 이름으로 바뀌어 있어요. 박철수의 손에 든 전화기가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총 5억 원짜리 보험이요. 수익자가 모두 형수로 돼 있다고요. 박철수는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보험을 바꾼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언제 바뀐 거야? 최근 몇 달 사이예요. 시차를 두고 하나씩 바뀌었더라고요.
박철수가 박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서류 위조한 거 맞죠? 박지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도장이랑 서명을 흉내냈을 거예요. 오빠가요. 박철수는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저녁 약속, 혼자 왔는지 확인했던 질문, 술잔에 섞인 이상한 맛까지요. 지금 경찰서에 신고하고 있어요. 10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알겠다. 박철수가 전화를 끊고 식탁에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모든 걸 파악한 상태였어요. 아버지, 누구 전화였어요?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이 전화였다. 무슨 얘기하셨어요? 보험 얘기하더라. 박민수와 이미경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혹시 오해하시는 게 있으시면요. 오해? 박철수가 냉정한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내 보험이 언제 미경이 이름으로 바뀐 거야? 그건요. 박민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한테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한 적 없는데?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그럼 뭐야? 박철수가 일어서면서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공장에서 40년을 일하며 단련된 그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어요. 이 술에 뭘 탔지? 박철수가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탔어요. 그럼 너가 마셔봐. 박철수가 잔을 박민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박민수는 우물쭈물하며 잔을 밀어냈어요. 저 술 못 마신다고 했잖아요. 미경이가 마셔. 저도 임신 때문에요. 임신은 개뿔, 둘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 박철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확신했거든요. 그는 모든 진실을 파악했고 이제 직접 확인하고 응징할 준비가 됐습니다. 박철수가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민수야, 이 잔 마셔봐. 박철수가 소주잔을 박민수 앞으로 밀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못 마셔요. 왜? 속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준비한 술을 왜 나한테는 마시라고 했어? 박민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경아, 내가 마셔. 아버님, 저 정말 임신 준비 중이에요. 임신 준비가 무슨 핑계야? 당장 마셔. 박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이 술에 수면제라도 탔나? 그런 게 아니에요. 박민수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그럼 뭘 탔지? 독약? 박철수가 지팡이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접시들이 덜컹 소리를 냈어요. 아버지, 오해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탔어요. 오해라고? 박철수가 일어서서 박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보험금 5억 원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요. 그럼 뭐야? 설명해봐. 박철수가 지팡이로 박민수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박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정말 오해예요. 박민수가 바닥에 앉아서 외쳤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실토해. 진실을 말해. 이미경이 울먹이는 척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왜 그런 일을 해요? 돈 때문이지. 빚 때문이고. 박철수가 소주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마셔보라고. 아버지, 제발이요. 박민수가 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 쪽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 왔다. 박민수가 당황하며 소주병을 빼앗아 하수구로 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가 먼저 손목을 잡았어요. 어디 가려고?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며 단련된 박철수의 힘은
아직도 강했습니다. 박민수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했어요.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박민수와 이미경이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박철수가 박민수를 놓아주자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병이 깨지면서 화학적인 냄새가 퍼졌어요. 이게 증거야. 박철수가 바닥에 액체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모든 진실이 눈앞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문 열어주세요.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제발 문 열어주세요. 이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현관으로 향했어요. 더 이상 숨길 방법이 없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자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 접수받고 왔습니다. 경찰이 거실을 둘러보자 바닥에 쏟아진 술과 깨진 병이 보였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 사람들이 제게 독을 먹이려 했어요. 박철수가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독이요? 술에 수면제나 그런 걸 탔을 거예요. 경찰이 바닥에 쏟아진 액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화학적인 냄새가 나네요. 증거물로 가져가세요. 박철수가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박철수가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어요. 이미 조금 마신 술 때문에 약물이 몸에 들어간 것 같았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경찰이 박철수를 부축했습니다. 병원 가야겠어요. 네, 구급차 불러드릴게요. 박민수와 이미경은 구석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당신들 경찰서로 동행해 주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요? 박민수가 마지막 발악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사받으면서 설명하시죠. 구급차가 도착했고 박철수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수면제와 근육 이완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다행히 많이 마시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경찰서에서는 박민수와 이미경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바꾼 게 맞나요? 네.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왜 그런 일을 했죠? 빚 때문이에요. 사업 실패해서 돈이 급했어요.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박철수는 법정에서 분노했어요. 겨우 집행유예라고? 하지만 법의 한계였죠. 박철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병원에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 작성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재산을 딸한테 상속하겠어요. 박민수는 상속 결격자가 되어 더 이상 아버지 재산에 손댈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는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아버님 재산이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놀란 듯 말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니까. 박철수의 재산은 부산 기계단지 근처 상가 건물과 예금, 주식을 합쳐 총 1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모든 걸 따님한테 상속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요. 박철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들은 보험금 5억 원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 했지만 결국 더 큰 재산을 잃은 셈이었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김 변호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탐욕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는 게 말이에요. 박지연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내 덕분에 살았어. 박철수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고맙다. 박철수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박민수는 교도소에서 나온 후 빚만 떠안고 고개를 숙인 채 살아야 했어요. 이미경도 친정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했죠. 자식이라도 아비를 해치려 하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박철수가 병상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퇴원 날 박지연이 박철수를 데리러 왔어요. 아버지, 집 정리해뒀어요. 어디로 가는데? 저희 집이요. 아버지 방도 따로 마련했어요. 박철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응징이 끝났고 정의가 실현됐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평화롭게 살자. 네, 아버지. 박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웃들에게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모두 박철수의 판단력에 감탄했습니다. 역시 공장에서 40년 일한 내공이 달라. 저런 음모를 어떻게 알아챘을까? 사건은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정의와 진실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기도 했죠. 박철수는 퇴원 후 마을 노인회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노인의 모임에서 박철수가 앞에 나섰어요. 재산은 살아있을 때까지 절대 넘기면 안 돼요. 왜요? 김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박철수가 차근차근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제 보험금 때문에 저를 죽이려 했어요. 노인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런 일이? 정말이에요. 술에 독을 타서 먹이려고 했거든요. 박철수의 생생한 증언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재산 관리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할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명예 변경은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보험 수익자 바꾸는 것도 위험해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전화해서요. 박철수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자식이라도 욕심내면 부모를 해칠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박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해요. 그게 마지막 방패거든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수의 말이 절실하게 와 닿았거든요. 특히 갑자기 효도한다고 나서면 의심해 보세요. 네, 명심할게요. 사람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어요. 제 경험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박철수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평범한 은퇴 용접공이 아닌 지혜로운 어른으로 기억했어요. 철수 씨 덕분에 우리도 조심하게 됐어. 정말 고마운 일이야. 이웃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박철수의 경험담은 많은 사람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죠. 박철수는 딸 박지연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어때요? 박지연이 아버지 방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좋다. 창문도 크고. 박철수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기계공업단지 굴뚝이 보였어요. 저기서 평생 일했는데 이제 편히 쉬세요. 박지연이 아버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새벽마다 박철수는 창가에 앉아 굴뚝 연기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손녀야, 할아버지 손 잡아줄래? 네. 5살 손녀가 달려와서 박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기계를 다루며 거칠어진 손이 이제는 손녀의 작은 손을 감싸주는 손이 됐어요. 한편 박민수는 빚에 쪼들리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박민수가 허름한 원룸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미경도 친정에서 쫓겨나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탐욕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박철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
딸에게 말하며 웃었어요. 아버지가 웃으시니까 저도 기뻐요. 박지연이 반찬을 챙겨주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매일 아침 박지연은 아버지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출근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아버지, 오늘 기분 어때요? 좋아. 너 덕분에. 박철수는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매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철수 씨가 미리 경고해줘서 우리는 안 당했어. 이웃 할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박철수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저녁 무렵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그림 그려요. 그래, 뭘 그릴까? 가족 그림요. 손녀가 크레파스를 꺼내며 말했어요. 박철수는 손녀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탐욕으로 시작된 사건은 결국 진짜 가족의 사랑으로 마무리됐어요. 해가 지면서 기계공업단지에도 하나둘 불이 꺼져갔습니다. 박철수는 창가에 앉아 마지막 연기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정의가 실현됐고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과 함께할 수 있게 됐죠. 박철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딸과 손녀와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